기술 부문의 강연을 들려주실 분을 무대 위로 모실까 합니다. 초지향성 스피커를 개발해서 성공 창업을 이루신 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옆에. 바로 JD 솔루션의 제영호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소리 하나로 새로운 시장을 정조준한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눌 텐데요. 과연 초지향성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인지 여러분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JD 솔루션 제영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옆에 서니까 진짜 안 보이네요. 예, 안 보니까 조금 편한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창의융합 콘서트에 초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강연 저희가 들어왔을 때 상대가 어떤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저도 더 좀 이렇게 즐겁게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그 창업 전에 이런 콘서트라든지 어떤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이 생각보다 아직도 적습니다. 미리 좀 많이 교육을 받고 더 공부를 했으면 그 경험이 저한테 더 큰 가치로 왔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그 아쉬움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다른 기회로 제공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하는 거에 앞서서요. 한번 저희 스피커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그냥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 왼쪽부터 끝쪽까지. 근데 지금 새 소리 잠깐 들렸죠. 근데 이제 이게 새가 이동을 할 겁니다. 스피커는 한 대지만 사운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그걸 지금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스피커를 돌리게 되면 그 방향으로 소리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스피커를 제 몸 쪽으로 했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운드를 끈 게 아니라 스피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2분이 다 됐네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30분이 주어져서 저희 스피커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지금 보신 스피커를 하나를 가지고 저희는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운드 스타트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표제를 했습니다. 저쪽에 보이네요. 사운드 스타트업이라고 한 게 사운드가 아시겠지만 이제 또 좋다는 의미라고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이 어떻게 보면 좋다라는 의미로 표제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분들은 보통 영어를 먼저 읽는데 저는 한글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시작할 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시작하는 게 왜 좋냐면 하다 보면 내가 뭘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 내가 시작을 했고 내가 뭘 완성을 하구나라는 데서 되게 사람이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이 스타트업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냅니다. 창출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고요. 우선은 그 성공을 향해서는요. 저희는 우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좀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장을 한국에만 두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이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한국 인구 얼마 안 됩니다. 이 시장을 가지고 타겟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물론 한국 안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을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작은 걸 하나씩 밟아가는 게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런 교육을 알고 또 경험을 하게 됐다면 창업을 했을 때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겪게 될 건데요.
하여튼 실수를 많이 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성공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됩니다. 실수를 안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서전 보시겠지만 실수를 안 하고 경험을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은 실수는 다 빼요. 왜냐하면 성공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실수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인데요. 저희 이따가 창업 스토리를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경험은 저 혼자 하기 힘듭니다. 경험은 상대방이 같이 있어야지 그게 나한테 오는 게 바로 경험이라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네,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 융합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기술과 지금 보시면 경험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저희는 기술 융합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강연 중이라든지 강연 후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보는 저희 기술 회사에서는 기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 아니라 뭐 문화 컨텐츠가 됐던 다양한 장르가 되더라도 똑같은 지금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건 우선 제 경험을 조금 한번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제 유년기부터 지금 창업 전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 어릴 때 뭐 그렇게 후루하고 그런 거보다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엄청나게 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때는 뭐 지금 제 자전거 그림 보이죠? 이게 뭘까요? 자전거. 저 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할 수 있는 거 아시는 분? 제가 나중에 선물 꼭 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저희 나중에 이따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명함 주시면은 선물 제가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할 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고생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문을 하루에 그때는 200부를 돌렸는데요. 아침에 제가 그때 조선일보 조간을 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어야 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신문이 여유가 남아요. 항상 220부를 가서 20부 정도는 제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문이 남았을 때 저는 제 일과를 마치고 슈퍼에 들립니다. 그러면 슈퍼 아저씨는 신문을 월간 그때 2,000원이었나 그랬던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2,000원에 한 달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주고 제가 갈 때마다 사이다 한 병을 줘요. 저는 신문 하나를 주고요. 그러다가 사이다가 질린다. 그때는 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식전 아이스크림이 되게 또 살이 많이 찌고요. 그때는 제가 옛날에 뚱뚱했어요. 배달을 하는데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신문도 공짜로 보고 뭐 하고 싶은 거는 이 종이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배달 하나도 사람들하고 같이 교환이 되구나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이제 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해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스피커 이렇게 하면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항공대, 한양공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해양대학교를 나왔고 실제 배도 승선했고요. 그런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배를 타다 보니까 해외를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 타고 그냥 배를 타다 보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대부분을 이렇게 밖을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게 되면 육지에 정박을 해야지만 제가 땅에 나갈 수가 있고 한 달에 한 10일, 20일은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게 너무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제가 1년에 해봤자 한 2달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맨날 봤던 사람들이 배 안에서 24명이 정원이었는데 1년 동안 24명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제일 싫어도 같이 옆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제일 싫어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잠깐 육지를 보게 되면 너무 천국인 거예요. 어떤 하늘, 그 바다 냄새 그것만 맡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바다 가면 바다 냄새 하면서 뭐 파도 소리 좋다 하잖아요. 저는 끔찍합니다. 그 뭐 맨날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배가 막 흔들려서 막 이렇게 넘어질 뻔까지도 하고요. 잘 때는 밴드를 하고, 배가 더 이상 넘어지면 제가 자다가 흔들리니까 벨트를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바다는 환경이 되게 이제 각박한데,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또 많은 이렇게 경험도 하게 되고요. 경험할 때 그 사진으로 많이 남겼어요. 제가 봤던 예쁜 것과 신기했던 것,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때부터 특허 초안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남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영국이란 국가에서 왜 이렇게 자전거를 잠궜지? 이렇게 난 더 좋게 잠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거기에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허를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게 됐고, 제가 제일 처음에 특허 출원을 시도를 했던 거는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볼펜에 대한 특허를 처음에 출원을 하게 됐고요. 그거는 이제 모 회사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특허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금을 그때 또 받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학교 때는 이제 되게 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사고가 있었어요. 선박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그 사고를 당하고 한국에 처음에 제가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원서가 지원이 안 돼요. 사고 이력 때문에요. 한번 되게 많이 다쳐가지고 그때는 한 달 반을 거의 병원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워킹하기 위한 재활을 했었습니다. 걸어야 되고, 그때는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걷고 뭐 수영도 조금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게 되게 취업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번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서울에 이제 어떤 모 그룹에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장학생이었는데 거기 장학금을 주시던 회사 회장님이 이제 서울로 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산에 관련된 어떤 그 개발 팀을 맡아서 팀을 꾸리게 되고요. 그런 걸 하다가 내가 한번 이제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조금씩 부추긴 사람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 계세요. 저희 회사 뭐 부사장님, 저희 뭐 팀원들,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회사, 또 뭐 내부 또 저희 팀들 그렇게 했었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8년 전이니까요. 너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오버타임 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창업을 하니까 오버타임이 안 힘들어요. 누가 오버타임 안 하나 맨날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휴일도 기다려지지 않고, 휴일이 무서워요. 이거 저희 직원들 보면 안 될 건데, 아까 우리 혜준 씨 오셨는데 못 들은 걸로 해주고요. 그만큼 이제 창업하는 거랑 또 실제 창업하기 전이랑 마인드도 많이 틀려집니다. 제가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또 많은 게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하기 싫은 창업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창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휴먼을 말씀드렸던 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그때는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창업하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배를 타러 가야 돼요. 아니면 다시 원서를 써서 운동을 해서 삼성중공업에 어떤 뭐 파트 그 전장이라든지 기술 쪽 파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개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챙겨줄 수 있는 재무 쪽 파트너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또 지지해주는 투자를 할 만한 사람, 딱 보여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될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펀딩에 대해, 투자에 대한 그런 로망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보이는 시점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창업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발을 디디게 될 때도 그냥 무작정 창업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 방위 산업 쪽에서 시뮬레이터의 개발자였습니다. 시뮬레이터 뭔지 아시죠? 지금 흔히 말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VR 쪽에 개발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가상으로 이렇게 뭐 슈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 뭐 게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산 쪽, 탱크, 함정, 탱크, 헬리콥터, 게임 쪽으로 뭐 라이더라든지 뭐 골프 다양한 것을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창업을 한 게 이런 시뮬레이터 개발이 아니라 해적 방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좀 특이하죠. 예,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였고 제가 가장 많이 생활했던 게 배였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지 했을 때 리스크를 방지하는 부분. 예, 그때 당시에 해적이 너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어요. 창업 전에 판을 치고 있었고 그때 저희는 창업을 했을 때 스피커라는 기술을 하나의 부가 기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감성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오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스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기술이 바로 시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되게 어렵고 돈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관계된 업종도 계실 건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나가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게 그럼 하나에 먼저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스피커였고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해적 방어를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대우조선 해양하고 파트너가 돼서 해적 방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되게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창업 전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업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어려움을 모르는 게 어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운 걸 모르고 시간만 지나가면 돌이켜봤을 때는 그거보다 아까운 그 낭비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보도 습득하지 못했고 되게 정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해야 될 행동들이라든지 비용 지출을 또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그런 또 좀 안 좋은 경험은 아니고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더 많이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창업에 대해서 제일 큰 포인트는 저는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 제가 창업을 하기도 힘들었고 그 사고가 생겼을 때 아까 한 뭐라 해야 될까요? 한 1년 반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가 병원 주기적으로 갑니다. 예, 주기적으로 가고 이제는 운동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이제 좀 그 노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뭐 축구를 해도 할 수가 있고 농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좀 극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제가 저의 그 바닥이라는 면 인간성의 바닥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한 바닥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누워 있을 바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각오가 되게 많이 단단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딱 이틀 동안 우울했던 거는 내가 다리를 못 움직일 때 나 이제 못 걷나? 막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못 걸을 건 아닌데 혼자 원래 사람이 아프다 보면 더 많은 자기 그 뭐라 해야 돼 자책부터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실제 이제 병을 다 케어하고 완료되고 더 이제 몸이 더 좋게 되고 일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하구나.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말도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한 그릇을 해놓고 가득 채우는 만족도 있겠지만 내 그릇이 너무 크다 보면 어느 경험을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항상 담을 수 있는 그런 저는 만족의 그릇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멤버들, 그 제 창업 전에 사람들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많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창업도 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관심이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 여기 저희 재벌 2세 있으세요? 재벌 2세.
아니면 난 투자를 절대 안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를 나는 안 받고 그냥 혼자 하겠다. 아무도 없습니까? 네. 투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 투자를 되게 나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남의 돈을 쓴다라는 거.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아닌가. 왜 내가 남의 돈을 써야 되지? 남의 돈을 쓰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또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안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법도 안 쓰는데 누가 나한테 투자를 하지? 이래서 난 투자는 한번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사업을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그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창업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면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선정을 했고, 처음에 제가 해적 방어하기 전에요, 시뮬레이터로 처음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괜히 노력하고 하다가 저희 직원들만 힘들어지고, 일본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게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투자가 안 됐고 왜 이런 게 됐을까? 저한테 답이 있었던 게, 투자를 받는다 했을 때는 확실한 자기 플랜이 서야 돼요. 내가 이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돈을 잘 벌어서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정말 이 투자를 받는 게 명분이 있다라는 나만의 공식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립이 돼야지 내가 자신 있게 IR을 할 수가 있고 투자 브리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엔젤은 한국에서 투자를 받았지만 제가 2013년에 중국에서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좀 주변에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 그때 매출이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인 회사가 어떻게 중국에서 그때 한 400총 들어온 거는 저희 400만 불이 들어왔었고요, 한국으로. 그다음에 공장 부지가 그쪽에서 현물 가치로 따졌을 때는 약 900억 이상의 현지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으로 봐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투자였죠.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중견기업들이 투자 받는다 하더라도 한 몇백억 단위지 그런 큰 단위로 가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안했던 게 합리적인 투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합리적인 투자 제안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걸 쉐어를 해줘야 돼요. 쉐어를 해줘야 되고, 그 쉐어가 돈을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절대 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돈을 나눌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근데 제가 왜 당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고, 투자자들은 돈이 많이 벌려질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 리스크 보고 투자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마 그쪽은 제가 보기 여기 오신 분, 여기 N15, 15라 해야 되나요? N50한테 아마 요청을 하시면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엔젤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악셀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잘 되고 있을 때 더 퍼포먼스를 키워주겠다라는 의미의 투자입니다.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투자라는 그런 게 또 형성이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투자가 뭐였냐면, 수익을 나누는 투자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중국에 줬을 때 기술 유출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워킹을 일부 주면서 수익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납품을 하고, 중국에 대한 판매망을 갖고 있는 파트너에게 공장까지 설립하고 본사에 투자를 해달라. 그 대신 중국에 대한 독점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독점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철저한 계약을 해서 다시 그 권한을 리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하여튼 저희 쪽은 그런 어떤 계약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중국, 그다음에 일본, 홍콩,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업으로서 해외에 지금 많은 네트워크를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거의 최상위 그룹하고 JV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중국에도 JV가 있는 상태고, 일본에 이번에 또 JV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두바이도 진출해서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국가들도 우리가 판매 및 어떤 펀딩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많은 파트너들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약간 더 실질적인 게 펀딩에 관련된 게 아마 되게 좀 크리티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업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험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가 사람이 하나가 돼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만 있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란 말은 좀 그렇네요. 되게 하기 힘듭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술만 이렇게 믿고 있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 기술이 아까 보신 거 저희 기술 되게 뛰어납니다. 지금 보신 게 지금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스피커 또한 초지향성 스피커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선정한 20대 렉스 유망 기술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작은 아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고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더 커지냐라는 거죠. 세계에서 좋은 기술은 재밌는 기술은 많지만 재밌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기술이 사람한테 득이 돼야 됩니다. 꼭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이 쓰게 되고, 거의 투자자든 고객이든 누구든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기술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유념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기술 유출이 될까 봐 꽁꽁 잡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내 기술에 대한 단점을 많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 친구도 한 명이 3년 동안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사업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순간에 내 기술이 유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이 되면 사업 계획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사업 계획서가 나가서 기술이 유출된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지킬 수 없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으면은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 비전입니다. 보통 회사가 비전이라 했을 때는 얼마 벌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저희 아까 스피커 보셨겠지만 저희는 스팟 사운드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걸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게 대북 확성기 아마 아시죠?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미국 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명히 입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 토종 기술로 큰 스피커, 큰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만들고 있고요. 확성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저희 스피커를 접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첫 번째 알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부가 자고 있을 때 와이프가 자고 있으면 나 혼자 출근해야 돼요. 그럼 나만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출근길에 신호등을 건널 때도 신호 대기음이 띠디디디 띠디디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시끄럽잖아요. 나만 신호음을 듣고 시각장애인들도 눈을 감고 있을 때 사운드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서 그 사운드를 따라서 길을 건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몇 번 버스가 몇 번 후에 도착합니다 라는 방송도 버스 스테이션에서만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지나가더라도 그 계단에서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광고에서도 그 사람만 특정해서 광고를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70명이라 했을 때 그 70명은 저희는 70개 광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체험들을 할 수가 있고요. 돈을 뽑을 때도 잔액이 얼마입니다. 뒤에 사람한테 말해주기 싫어요. 그러면 저희 스피커로 들으면 나만 들을 수가 있고, TV를 보실 때도 이어폰을 끼거나 또는 화면을 이렇게 반을 나누더라도 왼쪽은 드라마, 오른쪽 스포츠를 보고 싶을 때 사운드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 스피커를 쓰게 되면 사운드를 2개로 나눠서 하나의 TV로 2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저희 회사 비전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저희 스피커가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만들면 모든 사람이 저희 회사 스피커를 쓰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저희 회사는 밸류는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항상 볼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창업을 할 때 많은 경험과 좀 많은 도움을 미리 받아서 잘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한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